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가 궁금했습니다. 간부회의 하는 걸 쭉 보니까 제일 많이 떠드는 사람이 저희더라고요. 저라서 좀 이번 간부회의부터는 저는 좀 이야기를 좀 적게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세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아는 거는 답변 좀 드리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느 분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히 정해진 게 없구나. 일단 그렇더라도 우리 군정혁신부터 한번 하시죠. 예. 예, 군정혁신 담당관 장현호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이 그 주요 해난 사업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군정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남부 내륙철도 고속철도 그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월 5일 날 그 전략항행영표가 초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사실상 고성 역사가 소방서 뒤편으로 이제 유치가 된 걸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계셔가지고 지난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철도 선로 지나는 그 고성부터 영호면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나온 내용을 지난주 그 1월 21일 날 그 국토부 담당 그 서기관하고 그리고 또 용역을 담당하는 용역사와 같이 엄면장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그 건의한 내용들이 고성 철로 선로를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조만간에 별도의 한번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철도와 관련한 그 환경영표가 초안에 대한 그 의견은 2월 2일까지 전체로 취합을 해서 국토부와 경남도에 요청할 계획이고 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소수들 건립과 관련해서 오늘 내일 아마 설계 최종 그 설명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착수했던 그 유소호텔 건립 실시 설계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인 그 성효상 대표가 직접 그 설계에 참여해서 지금 그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와 관계된 그 설계 최종 용역이 마무리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실시 계획 인가라든지 건축 허가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4월 정도는 착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어떤 숙박지부에서 논란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어떤 그 반대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숙박지부 또는 그 관계 회원들과의 충분한 그 소통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도 마무리되고 한다면은 원활하게 지역의 어떤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한테 다수의 어떤 소상공인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유소호텔을 2022년도 한 10월 정도까지는 마무리 짓고 2022년도 연말에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로 큰 사업 두 개가 있다 그죠? 남부 내륙철도 고성역사는 유치 확정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의원님들은 정비창을 고성군에 유치하자라고도 제안도 하시던데 원래 정비창은 종착역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쪽 사정이 조금 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고성군은 정비창 또한 유치할 계획은 갖고 있다. 이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지나가는 곳에 애로사항 전부 청취해서 취합하는 그 주체는 장찬호 담당관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국토부의 담당자는 그 서기관 예. 그분과 서로 의논하시는 거죠. 예. 그래 취합된 걸 국토부로 주면 국토부에서 정리했던 안을 가지고 다시 와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그 서기관 하시는 말씀은 어느 지역 가더라도 노선은 필요 없고 역사만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노선 없는 역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읍면장님들도 읍면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고 또 국토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유소텔 같은 경우는 내일 그러면 성혜성 선생님 직접 오시는 거죠? 예, 내일 오후에 그 같이 방문의 설명회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보고에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기획감사 담당관님. 예. 예, 저희도 기획감사 담당에서 한 2가지 정도 해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도비 합법입니다. 누딜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2월 중으로 대책 보고를 하고 그럼 예. 중앙부처나 도는 4월 말까지 아마 사업을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대상 사업의 한 사전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국도비 목표는 한 2,450억 원입니다. 또 공모사업과 국비사업은 군수님과 우리들이 한번 역량을 모은다면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올해도 부수와 군수님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 규모의 예. 보조사업이 한 42%를 차지합니다. 매년 주는 돈도 있지만 저희가 공모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 계속 저희가 국비라든지 전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국도비 확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두 번째는 이제 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사에 하려고 주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먼저 감사부서 직원들의 역량을 일단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저희 자체 사례집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을 공유하고 그래 유사 사례가 감사 계속 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전 상담자의 시행과 도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감사를 받은 것은 저희 자체 감사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갖고 직원들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올해 그럼 2,450억.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은 53건의 공모사업 신청에 48건이 아마 된 것 같고 작년에는 52건이 이렇게 됐던 거죠. 올해도 준비 잘 해주시고 감사부서 직원들 역량 강화 이거는 정말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걸 교육을 받는 입장은 정말 짜증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감사팀이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직책만 있다라고 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마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과장님. 예. 예. 교수님, 저 행정과에서는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3가지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그 4월 7일 날 그 고성읍하고 대가면 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서 그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자와 그 간담회를 1월 27일 날 개최합니다. 간담회는 뭐 군수님께서 좀 주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후보자가 그 궁금해하는 해당 사업하고 예. 그리고 또 후보자가 요청하는 행정 자료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또는 양질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그 코로나19와 같은 그 간염병으로부터 그 비상상 발생 시에 행정 공백을 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 재택근무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자 그 희망자를 한 204명으로 그 대상으로 해서 좀 희망을 조사했고요. 정부 원격 그 근무 시스템을 그 은면 지원을 그 지난주에 예. 그 설치를 완료했고 금주에는 본청에 그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대통령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예. 그 재가동에 전념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도 작년에 그 경문회과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그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 군정의 핵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8년도에 남북 내륙 고속철도가 아마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예. 고성에서도 계획대에서 그 고성열차를 타고 평양이나 또 아니면 러시아까지 그 가는 길이 그 뭐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좀 발굴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7일 날 도의원 후보 등록자들 4분을 네. 모시고 간담회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하는 이유는 저는 첫 번째는 무소속을 포함해서 어느 당 후보가 되더라도 그분은 고성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이다. 네, 맞습니다. 이 원칙 속에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행정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인연을 통해서 자료가 유출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문제는 항상 공무원들만 이렇게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것도 다 없애자. 그리고 이 후보들이 다음에 또 요청하면 언제든 우리는 기꺼이 응해주자. 뭐 이런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혹여
전에 이제 고승훈의 이장 선거 과정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확한 법규나 규약 이런 것들 좀 정비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죠? 그것도 예.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거는 올해 제일 큰 이슈가 그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참 이전처럼 민원 실내 큰 소리 없이 그 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참 이번 계기로 많이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예, 그 직원들을 이끄는 게 그리고 국민과 직원을 위하는 거라는 걸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민원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로 국민 행복 민원실 인증기관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저희들 그걸 위해 가지고 첫 번째로 그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디지털 약자를 배려한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무민원 빨갛기 도우미 서비스라든지 그런 예. 걸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전국 최초로 국민 납세 편의를 위한 민원 수수료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저희. 그다음에 만 17세 청소년 시간적 부담을 들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희들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꼭 그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부분이라든지 토지 행정 부분도 챙겨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어느 시기에 정보를 입력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제는 다 알고는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아는 역대 고승군의 첫 가장이 이종엽 가장이다, 그죠? 그러면 이따까지 좀 안일한 것 같습니다. 뭐 전부터 인수인계 받은 게 없는데 뭐 그죠? 뭐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전에 민원 봉사과정 하셨던 분이 앉아 계시죠? 뭐 그분도 전혀 몰랐을 것 같은데 뭐. 근데 지나가면 그분들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 절대. 근데 이번 처음으로 이제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만 17세입니까? 예, 만 7세에 발급이 됩니다. 5개 고등학교를 직접 민원 봉사과에 직접 가서 이렇게 업무 서비스를 원래 해준다. 이제 읍면 사무소에 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학교에 직접 가서 한다는 예, 이야기죠. 찾아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야, 그것도 정말 의미 있다, 그죠? 그리고 보면 민원봉사과도 영어 정도는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스리랑카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 자동차 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통역 번역이 잘 안 돼서 업무가 많이 밀리는 부분을 해소하겠다. 예, 맞습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예, 예. 한 대 한 65만 원 한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세무서 직원은 그럼 매주 지금 출근합니까?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그 새로운 세무서장하고는 저하고는 합의를 봤습니다. 예, 예. 이틀간 출근하는 것을 5일간 다 출근하는 것으로 예, 예. 아마 그렇게 됐으니까 조만간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날로 새로지는 민원 봉사과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님. 예. 다음은 환경과에서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업무를 3가지 분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환경정책 분야에 있어서 우리 군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분야 지역자원 활성화 생태관광 거점 확충 사업으로서 갈대 습지 생태 조성을 하고 있고 대가저수지 생태 담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이 사업과 보조를 맞추어서 이 지역을 2022년도에는 도 대표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올해는 2021년도 올해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하여서 종전까지도 지역 주민 공동체의 요구 사항이 계속 있어 왔던데 대가 저수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요구에 부응하여서 올해는 대가 저수지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도에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각자 따로가 아닌 같이 함께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을 하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와 도의 시책에 따라서 기후변화의 대응에 관련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부족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과 동참들이 뭐 하는 데에 기여를 하는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모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그다음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 소규모 업체 대기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내연차 폐차 지원, 어린이 통학차 가스차로 구입 시의 지원, 노후 화물차 가스차 구입비 지원,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배출가스 5등급제 운행 제한, 성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 등 이렇게 다양한 기후 변화에 대한 실천들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 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종량제가 버리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제도였었는데 이게 1995년도에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2013년도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먼저 그 쓰레기 매일 문전 수거 제도를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였고 전국의 벤치마킹지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청소 행정은 많이 앞서 있는데 최근에 다시 제가 환경과에 와서 보니까는 아직도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예. 태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원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각오로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분야에 내년이 되면은 통영에다가 소각시설을 강력화하여서 설치하고 있고 이 소각시설이 내년 9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예. 저희는 소각기를 통영하고 같이 쓴다 하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같이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송을 할 것이고 또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그 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전 처리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년에 비용 부담이 우리 군 설치비가 28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8억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지 분납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협의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은 올해는 내년에 소각기 강력화 추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세부 계획을 추진하여서 준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소하게 저희 환경과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착되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올해 제가 업무를 우리 직원들과 함께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방금 우리 환경과장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상하수 소장님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생태공원, 그 다음에 우리 갈대 습지 부분도 있고, 그죠?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실제로 환경과 본인의 역할을 찾아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 그 중에 이제 대가 저수지 같은 경우는 낚시 제한구역으로 묶는 부분, 쓰레기 불법 투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까지 하시겠다. 대략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대략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녹지원과장님 고생하셨죠?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서 잘 맞았습니다. 예. 녹지구 원가 소관 주요 업무 중에 한 간추려서 한 4건 정도 보고 들었습니다. 먼저 구 공수운동장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7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수님이 큰 역할을 해주셔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 행령 절차는 지금 마쳤고 지금 현재는 기본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에 경상남도 공공건축과 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건축사와 조경 전문가를 지정받아 지금 기본 소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월로 2월에는 기본 용역 보고회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3월에 도서관과 힐링공원 그리고 주차장을 모두 포함한 실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아마 야구장 준공 시기 이전에 공사가 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어린이 모험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가 놀고 싶은 놀이터를 직접 만들고 감리까지 하는 그 어린이 모험 놀이터 조성 사업은 지난해까지 어린이 그 디자인 캠프 운영을 마쳤고 그 결과 모두 60점의 어린이 작품 속에서 15점을 골라내어 소행으로 모형 놀이터를 제작했습니다. 학교가 개학되면은 학교로 다시 찾아가 어린이들의 검토를 받고 2월 중에 학부모, 어린이 교사, 놀이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놀이터 자문단 회의에서 그 안전성 검토를 한 후에 최종 7점을 선정해서 3월에 실설계를 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갈모봉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그 현 갈모봉 산림욕장을 휴양림 조성하고자 지금 현재까지 기본 계획, 실설계 용역, 재예안 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를 했고 금년 1월에 그 총 사업비 46억으로 그 24개월 동안 총괄 발주해서 내년도 12월에는 그 휴양림 조성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공유림 일반 교환권은 그 간헐적인 서부지방산림청 성역을 좀 득한 후에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2월 중에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교환 관련 업무도 마무리 짓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입니다. 이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주택 및 각종 시설물 등 생활권 주변 그 피해가 되는 인력으로 제거 불가능한 큰 위험목에 대해서는 그 사전 제거를 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적극 행정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2월까지 읍면 대상지 신청 접수 후 현장 실사로 우선순위 선정해서 태풍 장마 도래 이전에 완료할 계획인데 한 50분 정도 제거를 하고 또 그 외로 인력으로 제거 가능한 위험목에 대해서는 녹지 정비단과 그 산림자급 등을 투입해서 제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또 그리고 지금 산불 방지 관계도 지금 3년 연속 제로가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것도 목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간부 회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군수한테 까별로의 내용을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과에서는 이번 주에는 고성군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과정이 좋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간부회를 자주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이런 개념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구공설 운동장 SOC 77억 도서관 건립이지 않습니까? 예, 주거지 주차장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기본인데 혹여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것이 좀 맞지 않다고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 의견 수렴을 좀 더 해봐야 안 되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새겨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기 스타일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상하게 말을 던지면 그것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행정은 또 원점에서 또 자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있던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논의 속에서 결정된 것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게 원칙인 거지 않습니까? 큰 틀이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제가 한번 보니까 남산공원 가로등 전체적으로 이제 용역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는 이제 이종일 국장님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까별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산업건설국에서 한번 건설가 중심으로 틀어지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까빌로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건설가가 좀 언론에서 건설가가 좀 중심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자리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한 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 개개인과 그 지역 소상공인 간내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년보다도 더욱더 국민들과 자영업을 위한 소상공인,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적극 찾아내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 밀착형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총 사업비 16억 3,700만 원 조기에 투입을 하여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읍면 지역 방역단과 청사 출입 관리 등 방역 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청정 지역 고성을 지키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선진화된 전통시장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시설 환경 리모델링 사업과 임대료 지원, 골목 소상공인 이벤트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소상공인과 관내 기업의 융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움을 딛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올해 200억 원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관내 전 금융기관 35개소에 고성사랑 상품권을 판매하여 상품권 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경기 부양에도 노력을 하겠으며, 3월부터는 카드형 고성사랑 상품권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일부 가맹점들이 상품권 부정 유통을 하여 발행 취지를 흐리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조폐공사의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내 부정 유통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투자 파트에서는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하여 신산업 및 우수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기반 구축 사업, 그리고 이송 시스템 테스트배 기반 구축 사업, 그리고 친환경 선박 수리 개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3건의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특구 중 추진이 미흡한 양천 용정지구는 2013년 11월 부산어린이 전체 경매를 낙찰받은 이후 사업 시행자를 세 차례에 걸쳐 모집을 하였으나 세계 법인이 계약만 하고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산업건설국장과 부산안을 방문하여 올 상반기 안으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이 직접 나서고 자료 공유하고 사업자 물색을 함께 추진하여 상반기 내는 양천 용정지구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산업파트에서는 이당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카이 G280 날개 공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스라엘 IAI 발주사로부터 검수검사를 승인받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2월 중순경에는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연말에는 G280 동체 수주도 받아서 향후 4천의 생산 라인이 고성으로 전부 이전하여 생산함에 따라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대가 됩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지난해 코로나로 인하여 중앙부처 업무 협의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21년도 상반기 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승인을 받아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부분인 고성 하이하력발전소는 올해 준공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추진 이후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 업체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SK와 시행사인 GGP와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성업 도시가스 공급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유울대리 수소 연료 전지 사업 등 큰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의 일은 환경과하고 일자리 경제과 전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이제 양촌 용정지구를 해결하는 것 최대의 현안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전에 해왔던 행정 속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현 행정들이 정말로 고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의 행정에 그런 일을 넘기지 않도록 모든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전 행정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깨가 무거운 만큼 작년에는 성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 경제과는 계속 좀 어깨가 무겁길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작년 11월에 결정이 되고 올해도 일반 건생으로 해서 167억짜리 요 예. 건을 한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9월경에 예년 같으면 9월 정도에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한 16건에 한 29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토지 보상만 내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상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게 한 8건 정도, 그 다음에 실설계하고 공사 착공 준공이 한 8건 정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올해 될 수 있는 거는 그 버스 터미널에서 인성주의소 못 가서까지는 이제 4차로가 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다음 분야에 이제 여성 안성 골목길 사업회가 셀프캐드입니다. 여기 전체 3억 예산으로 해가지고 군청 후문에서 수남리 아래쪽으로 전체를 CCTV나 보안 등 가로 등 그다음에 반사경을 설치해서 완료를 하고, 참고로 작년에는 그 고성초등학교에서 옥골 쪽으로 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행정적으로는 이제 먼저 이제 대중교통 중에 버스, 이 버스가 업순환 버스가 지금 2개 노선에가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1회전에 걸리는데 그 부분에 또 들어가지는 업 쪽에서 마을 쪽에서는 좀 버스가 와달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 7월 정도까지 운행한 다음에 예. 왜냐하면 회전 속도가 느리면 이게 노선 형태로 예. 운행되기 때문에 또 반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영호 개천 영현의 수요 응답형 콜버스 예. 이게 한 3월 정도에 버스를 2월 말 정도로 나와서 3월 정도에 개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오전에는 노선으로 운영하고 오후에는 콜버스 형태로 운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부분은 예. 지금 행복택시는 전체 49개 마을에 1,200세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3억 예산으로 해서. 그래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차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차 부분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30대를 감차 계획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는 작년에는 10대를 감차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8대 계획을 있고 개인 택시는 4대, 법인 택시 4대, 개인 택시는 매입가가 7,500, 그다음 법인 택시는 2,40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택시 전체가 용역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152대가 많습니다. 이게 그 파일을 줄여들어야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30대를 감차를 해도 예. 120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 전체 3곳 정도 전에 사업비가 워낙 크니까 앞에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군수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을 따신 것 같아. 전체 한 3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업인데 올해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고성읍 공영주차장. 요건 전체가 40억 사원인데 560평입니다. 여기 올해는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에 포장하고 이제 전기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마무리가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송악 공영주차장. 요거는 터미널 옆에 한 900평 정도 기존에 있는 군유지하고 산림작업으로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지 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 포장하고 관제 시스템 이렇게 하면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요거는 전체가 한 47억 사업이었는데 올해 역시 마무리 단계로서 위에 흙다짐을 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장하고 간접 시스템 다 마치면 예. 전체 평수가 한 6,000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올해 한 3개 정도는 마무리되고 또 올해 시작하는 공영차고지가 지금 서해리의 고성읍 3분수의 해전 로타리 옆에 거기에 영생타워하고 영생교회하고 사이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는 부분의 삼각지가 전체 한 680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매입 부분을 올해는 10억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입은 순조롭게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또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임시주장 형태로 조선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 매입을 해서 포장하고 간접 시스템을 완료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보고 받는 거 보면 군정혁신기획 그 우리 담당관 쪽 일을 제일 안 하시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택시는 감찰을 통해서 줄이고 네. 행복 택시는 늘리는 거죠. 예. 그리고 공영 주차장도 계속 만드는 것이고. 예. 그 참고로 이제 그 우리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 건너나 버스 때문에 주차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은 아마 도시교통과와 체육진흥과가 의논해서 그 버스 기사분에게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막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 공수로 농장에서 그 버스를 타고 새시장으로 가면 그죠? 갔다가 선수들 내려주고 그 버스 기사는 다시 이제 공수운동 쪽으로 가면 그쪽에 택시가 가서 그분 기사님을 모시고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게끔 하시고 그분 또 모시고 버스 있는 쪽으로 오면 그분이 버스를 또 타서 식당으로 가서 선수를 태워오는 이렇게 하는 그 택시 그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하면 교통 문제도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또 택시 분들에게도 도움도 되는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성군의 공무원들이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건설과장님, 예. 예, 건설과 소관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까벨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부분은 작년도부터 추진 중인 주기장 부분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안당 가로등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1년을 보면은 한 2,900건, 하루에 한 9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화 민원으로 가지고 민원을 대처한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점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저희들은 아까 군수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예. 건설가 부분만이 아닌 예. 타 실가에서 관리한 가로등 부분까지 예.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그리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은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5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 일단 민원 접수가 많은 부분을 우선 맨으로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문제점과 타당성을 분석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그리고 지역지구 구조 개선 사업, 실질적 공모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고 또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모 사업을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조성을 해놓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큰 해난 사업으로 지금 메고 있는 부분이 2021년 농촌 해박 부분입니다. 예. 이 국비 최대 3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428억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7월달에 노천공사와 위탁 해박을 체결해가지고 21년 현재 공정 및 데이터 분석까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2월달에 중간 보고, 4월달에 최종 보고, 5월달에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6월달에 공모 평가 및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가의 최대 해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농업 기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가 사업이 예산은 많은데 해마다 맹시 사고율이 많다고 하는 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제기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명시 사고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나서도 도로가 완결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단절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절된 도로 구간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신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예상이 들어야 전체적으로 정리되지만 올해 5억 사업을 가지고 1차적으로 준비를 한다. 마찬가지 모든 부서의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건설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다. 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공모 사업이나 모든 사업의 가장 기본은 그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죠? 예. 그리고 가장 큰 현안 사업 또한 제 역할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예. 예. 그 마이크 켜졌습니까? 예, 저희들 그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 주민들 그 공감대 형성을 빠른 시일에 시키고 예. 저희들 고성군 동물 그 행복도시 기본 조성하는 데 올해 저희들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 어렵고 먼 길인데 그 두 번째는 축산 그 분뇨 처리와 악취 관리 이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항상 그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 지역 주민과 공존하고 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저희들 올해 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해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되던 상성마을 ICT 스마트 축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는 지금 95% 정도 확보됐고 2월 중 지구 단위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기에 마무리해서 올바른 축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우 브랜드 지금 저희들이 유통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유통에 좀 더 유통을 활성화시켜서 이 우수 한우가 예.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AI나 그 아프리카 열병 등 악성가축 전염병 대처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167건이 발생돼서 지금 뭐 1,980만 마리의 가금이 살처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예. 저희들 오리 농가가 매년 반복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생 상황을 저희들이 긴급하게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기적인 대책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방역 상황은 농장 소독 부분과 그 분변 처리, 이동전 해제 부분이 있는데 그 지금 농장 소독 4단계 중에 1단계 잔존물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방역 활동과 그 이동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많이 군수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인 만큼 그 국민들의 좀 넓은 이해와 그리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축산인들도 고성 군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인들이 어떤 피해를 받지 않는 피해의식이 없도록 해주는 것, 이것 또한 행정의 역할이고, 축산조례 예전에 만드는 과정에 약간 축산인들과 행정과 약간의 갈등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축산인들의 행정을 신뢰하고 있다.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축산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동물행복센터 건립, 그저 도에서 8억, 우리 군 예산 12억은 지금 통과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8억이 있지만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이제 선진지 견학이 참 중요한데 이 시기에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 선진지 견학만 계획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예, 먼저 보건소에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해는 예방 접종에 예. 전력을 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현황입니다. 접종 대상은 고성군 인구 51,361명 중에 18세 이상 접종 대상자 31,560명으로 한 70% 접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약 지금 908명이고 병원급 보건의료 인력과 집단시설 노인이 되겠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은 강병원에 우리가 18개소를 지금 지정해가 있습니다. 접종 시기는 2분기부터 개시 예정인데 약 6개월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 11월까지 접종 완료가 되겠습니다. 백신의 도입, 국내 도입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1월 15일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계획 수립 중에 있고 1월 27일 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의체 구성은 지역의사회 해가지고 쉽게 기관회가 12명으로 구성을 완료하였고 접종센터 후보지는 실내체육관과 월계관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접종센터에서 필요한 모든 시스템 설치를 2월 5일까지 완료하여 올해는 코로나와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계관하고 실내체육관이 같이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백신 접종을 하는 거다, 그죠? 대기하고. 51,542명이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31,560명을 아주 70% 접종. 70%. 네. 하여튼 준비 잘 해주시고 소장님은 마음 아파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 소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보건소 직원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게끔 하고 이 보건소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이제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또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장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고성군의 인구 이게 과별로 좀 달라요. 보고하는 게. 이걸 좀 하나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는 몇 명이고 어느 과에서는 몇 명이고 막 이렇습니다. 전에 13세부터 18세까지 2,601명이 2,557명이 됐다. 어디 이제 달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별로 우리 군청의 과는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좀 헷갈리지 않도록 좀 정리해 줄 필요는 저는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예. 예, 어김없이 마지막 순서로 상하수도 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 그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하수도 공사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시설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마을 단위 하수 처리장과 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15건인데 현장은 27개소가 되어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예. 하수도 사업은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에 대한 하일면, 오박마을 등 10개소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공사를 하는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예. 거기는 그 해하면, 배둔, 당항리 이런 등이 되는데 지금 당항포하고 그다음에 장산, 삼덕지구까지 전체 다 해안 면단위 하수 처리장으로 그 연계하는 방안을 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마무리되는 안에 따라서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설계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은 예. 약 1,200세대의 그 국민들께서 생활하수에 대한 그 불편은 예.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더 참여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경로당에 가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문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로당 가서 혹시나 소장님한테 전화 제가 걸면 바로 좀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전화 안 받으면 괜히 제가 이상하니까. 대략 그럼 다 이런 말씀들 하신 거다 그죠?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두세 가지. 근데 요즘 이제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사고가 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행정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읍면장님들도 다 포함해서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좀 고민해 주시고 예방책 마련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이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기관단체장들 모임을 좀 못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이제 경찰서장님이나 소방서장님이나 해경서장님이나 군부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일정 한번 잡아서 그 기관에서 바라보는 지금의 사고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기관이 지금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제가 직접 한번 그 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일정을 한번 행정과장님 중심으로 좀 잡아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앞에 주에는 만면, 하일면, 동해면의 경로당 한파 대비 운영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면장님들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면에는 잘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 면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설 전까지 한파 대비 경로당 운영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갈 수 있도록 한번 일정 잡아주시고, 그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읍면장님들도 아마 복지정과 중심으로 서로 의논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한파 대비 경로당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읍면장님들에게 자발적으로 맡기면 수동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의 소재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경로당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본청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설명절 선물 과별로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그 진주에서 5인 이상 식사 금지 때문에 직위 해제까지도 됐던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도 5인 이상 식사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는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간부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